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번역해볼 자동차는 기아 2019년형 셀토스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옵션,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세금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1600cc는 1년에 29만 1200원의 세금이 듭니다. 트림별 분석입니다. 트렌디 트림입니다. 1930만원이고요. 장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6 터보 엔진의 경우 177마력에 27토크를 내는데 실사용 영역에서 매우 훌륭한 엔진입니다. 특히 토크가 전 영역대에서 고르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몰아보면 아시겠지만 실내 운전하기엔 부족함 없는 엔진입니다. 솔직히 베뉴나 아반떼에 들어가는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좀 답답한 감이 있긴 있어요. 7단 DCT도 1.6 터보 엔진과 궁합이 좋은 미션인데요. 이것도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DCT라고 해서 울컥거리는 건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평소엔 그냥 자동 미션 같습니다. 반대로 DCT라서 엄청 스포티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DCT인지라 변속이 빠르긴 한데 요즘 일반 오토 미션 차량도 변속이 빨라서 딱히 DCT가 더 빠르다는 느낌은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프로젝션 헤드램프의 경우 일반 벌브 타입보다는 확실히 밝고 빛이 명확하고요. LED 헤드램프만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두워서 운전을 못하겠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룸미러 앞에 있는 카메라 모듈로 작동하는 지능형 안전 기술인데요. 전방 충돌 방지의 경우 운전자가 앞차의 급정거를 알아채지 못할 때 계기판과 소리로 운전자에게 급정거 신호를 줍니다. 그런데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 그러면 차가 알아서 브레이크 밟습니다. 아주 강하게 밟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예전에는 기아차의 경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모듈이 있어야만 보행자를 인식했는데 셀토스의 경우 기본 트림부터 보행자와 차량 둘 다 반응하는 충돌 방지 기능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에겐 참으로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역시 운전자의 주의 산만으로 인해 차선을 넘어갈 경우 차가 알아서 차선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기능인데요. 시속 60km 이상 넘어가면 계기판의 차로 이탈 보조 아이콘이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작동합니다. 셀토스의 경우 차로 이탈 보조뿐만이 아니라 차로 유지 보조까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주행 시 코너가 나온다 싶으면 차가 알아서 핸들을 살살 돌려줍니다. 하이빔 보조의 경우 주행 환경에 맞춰 자동으로 하이빔을 켜주는 기능입니다.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국도에서 운전할 때 편한 기능인데요. 하이빔을 켜서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반대편에 차가 있는 경우나 가로등이 있는 경우엔 전방에 빛이 있으므로 바로 꺼집니다. 매우 보수적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하이빔 오토 켜고 다니셔도 됩니다. 타인에게 방해될 일은 없습니다. 사이드미러는 비나 눈이 왔을 때 물기 금방 마르라고 열선 적용되어 있습니다. 유리 각도 조절 역시 전동으로 가능하고 접고 펴는 것 역시 자동입니다. 2열 시트는 6대4 폴딩이 됩니다. 이케아 같은 곳에 가서 넓고 긴 물건을 실어야 할 때 폴딩이 안 되는 차라면 어쩔 수 없이 돈 주고 짐차를 불러야 하잖아요. 하지만 폴딩이 되는 SUV가 있다면 웬만한 사이즈의 짐은 다 태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 6대4 폴딩까지 되니까 3인이 탑승한 상태에서도 큰 짐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 지인들에겐 폴딩이 된다는 사실은 숨기세요. 무슨 짐 나를 일만 있으면 SUV에 폴딩되는 차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짐 좀 날라달라고 그렇게 부탁들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공식 짐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후방 주차 센서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역시 후방 센서도 중요하죠. 카메라로 보는 것과 센서가 알려주는 건 확실히 다릅니다. 특히 양쪽 범퍼 끝단의 경우 카메라보다 센서를 믿는 게 더 낫습니다. 아무리 운전에 능숙하신 분이라고 해도 안전을 위해서라면 후방 센서는 필수입니다. 트렌디의 단점입니다. 사이드미러에 LED 방향 지시등이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뭔가 어색해 보여요. 에? 저 차는 왜 사이드미러에 깜빡이가 없지? 하고 얘기할 겁니다. 트렌디에선 어떤 옵션을 넣어도 사이드미러 LED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운데 정보창은 모노 LCD입니다. 흑백 액정이란 소리인데요. 도대체 기아는 애들 장난감에도 안 들어가는 흑백 LCD를 꼭 그렇게 1930만원짜리 차에 박아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노 LCD가 흑백인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표시되는 정보량에 한계가 있고 프레임도 낮아서 즉각적인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엔 좀 부족합니다. 일반 흑백 액정이나 컬러 액정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 네, 아닙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매일 보는 게 계기판인데 그게 멋이 없으면 차에 정도 안 갑니다. 요즘엔 보기 힘든 직물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좋은 직물 시트는 가죽에 못지 않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좋은 직물 시트가 기본 트림 따위에 들어있을 리는 없죠. 게다가 직물 시트엔 열선 기능도 없습니다. 직물은 겨울에 덜 추우니까 열선이 없어도 된다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 겨울 날씨 정말 혹독합니다. 기아는 다른 건 몰라도 셀토스엔 열선 시트를 필수로 넣어줬어야 됐어요. 무선 폴딩 리모컨 키는 스마트 키가 아니기 때문에 차 문을 열 때마다 리모컨 키 버튼을 눌러서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뭐 거기까지 참아줄 수 있는데 시동 걸 때는 키박스에 키 넣고 돌려줘야 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 싶으시겠지만 스마트 키에 비하면 모든 행동이 너무 귀찮아요. 자, 무선 폴딩 키일 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차 문을 열 때마다 차 키를 찾으려고 가방을 뒤져야 하고, 시동을 걸 때마다 키 꽂아서 돌려야 하고, 시동을 끄면 차 키 뽑아서 문 닫고 또 버튼 눌러서 차 문을 잠궈야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 키다? 차에 가서 손잡이 버튼 눌러서 차 문 열고 엔진 스타트 누르고 바로 출발. 그렇죠? 내릴 때는 시동 버튼 눌러서 엔진 끄고 손잡이 버튼 눌러서 문 잠그고 끝. 수동 에어컨도 문제입니다. 아니, 에어컨이 굳이 오토일 필요가 있어? 네, 있습니다. 일단 댁에서 쓰시는 에어컨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토 에어컨이 아닌 에어컨이 있습니까? 집에서 쓰는 에어컨도 전부 오토 에어컨이에요. 그런데 차의 경우 수동 에어컨이라면 운전하랴, 온도 조절하랴, 풍량 조절하랴 정말 정신없을 거예요. 거기에 아이를 태우고 다니는 경우 애들이 옆에서 추워요, 더워요, 바람이 너무 세요 하고 징징거린다면 안 그래도 정신없는데 더 정신없어지겠죠? 물론 매뉴얼 에어컨이 못 쓸 정도는 아니지만 오토 에어컨에 비해 편의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운전석 유리의 경우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아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만 원터치 오토이고 올리는 건 계속 당기고 있어야 합니다. 그 흔한 7인치 액정도 없기 때문에 센터페시아인 덩그러니 모노 액정 오디오만 달려 있습니다. 핸들과 변속기도 일반 우레탄, 아니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합시다. 어쨌든 그립감 최악입니다. 무슨 느낌이냐고요? 여러분, 주위에 보이는 플라스틱 아무거나 잡아보세요. 느낌이 오시죠? 그냥 그 느낌입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2240만원이고요. 트렌디 대비 310만원 올랐습니다. 셀토스의 핵심 디자인 요소 중 하나인 시그니처 LED 라이팅 그릴이 들어옵니다. 본넷 아래를 좌우로 가르는 LED 라이팅 바가 들어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LED가 들어오는 차는 넥소 이후에 처음인 것 같네요. 뿐만 아니라 팬더에 있는 전구 타입의 방향 지시등이 사이드 미러의 LED 방향 지시등으로 바뀝니다. 요즘 사이드 방향 지시등 LED 아닌 차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핸들에 가죽이 둘러지면서 열선 기능이 추가되는데 열선 핸들이 겨울엔 정말 꿀 기능입니다. 특히 수족 냉증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꽁꽁 얼어버린 핸들 잡는 거 정말 고역이잖아요. 열선 핸들의 경우 작동하면 생각보다 빨리 온도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두 손으로 핸들을 꼭 잡고 운전하기 때문에 뜻밖의 안전 운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트에 가죽이 둘러지면서 열선 기능이 추가됩니다. 열선 핸들만큼 열선 시트도 필수적인 기능이죠. 겨울에 운전해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난방을 세게 틀어도 엔진이 열받지 않는 이상 따뜻한 바람이 나오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다. 그럴 때 열선 시트가 톡톡히 역할을 해주는데요. 현대 기아차 열선 시트가 생각보다 엄청 뜨끈한 편이라 몸을 지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꽤 마음에 드실 겁니다. 셀토스가 참 화끈한 게 열선 시트를 넣어주면서 통풍 시트도 같이 추가됩니다. 거기에 동승석, 운전석 둘 다 똑같이 통풍 시트가 들어가요. 통풍 시트의 경우 여름엔 필수 옵션인데요. 통상적으로 운전자가 동승자보다 운전으로 인하여 체온이 1도 정도 더 높다고 하죠. 그럴 때 에어컨만으로는 체온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풍 시트는 시원한 것뿐만 아니라 등과 엉덩이에 땀이 안 차게 도와주니까 쾌적함에서 확실히 유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통풍 시트만 써요. 운전하는 내내 쾌적하니까요. 전방 주차 센서는 셀토스를 첫 차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옵션입니다. 괜히 돈 아끼겠다고 전방 주차 센서 안 넣었다가 앞범퍼라도 긁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돈이 더 나가겠죠? 전방 주차 센서의 경우 주차뿐만이 아니라 좁은 골목길 통과 시에도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차폭에 대한 감이 없을 경우 전방 주차 센서로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스마트 키의 경우 여성분들에게 특히나 편리한 옵션인데, 여성분들의 경우 자동차 키를 주머니보다는 가방에 넣고 다니시는 편이잖아요. 일반 폴딩 타입 키라면 차문 열 때마다 일일이 가방에서 꺼내서 문 열고 시동 걸고 가방에 넣고 하는 동작이 추가될 텐데, 스마트 키라면 그냥 가방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차문도 바로 열고 시동도 바로 걸면 되니까 편합니다.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는 원터치로 작동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 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것도 한 번만 당기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세이프티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올라가는 중간에 사람의 신체가 닿으면 자동으로 멈추기 때문입니다. 창문에 목이나 팔이 눌릴 일은 없어요. 이제 프레스티지 단점입니다. 와, 가격 상승이 무려 300만원. 근데 바뀌는 건 핸들 가죽이랑 열선 통풍 시트에 스마트키 정도? 아직도 센터페시아엔 오디오 데크 들어가 있고, 그로 인해 후방 카메라도 빠져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옵션으로 넣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볼게요. 근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넣으려면 반드시 드라이브 와이즈를 꼭 넣어야 합니다. 시트가 가죽으로 바뀌면서 열선 통풍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이왕 해주는 김에 전동까지 넣어주면 안 되었을까요? 운전석 전동 시트도 기본 적용이 안 된 게 참 아쉽습니다. 아니, 너무 바라는 거 많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왜냐하면 프레스티지가 트렌드에 비해 무려 300이나 올랐기 때문에 최소 이 정도는 끼워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제가 욕심 부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합리적인 요구예요. 마지막으로 프레스티지가 아무리 옵션을 넣으려 해도 달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인몰드 크래시 패드와 브라운관 인테리어, 보스 오디오,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런 것들은 프레스티지에선 돈 주고도 넣을 수가 없어요. 결국 노블레스로 가야 합니다. 노블레스입니다. 2,450만원이고요. 프레스티지에 비해서 210만원이 올랐습니다. 풀 LED 헤드램프의 경우 광량도 광량이지만 시인성에서 확실히 뛰어납니다. 빛이 명확하게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멀리까지도 밝고요. 색온도도 프로젝션 같은 노란 빛이 아니라 하얀 빛이기 때문에 LED 데이라이트와 컬러가 맞아서 이쁩니다. 자기가 밤눈이 어둡다 싶으신 분들은 안전을 고려하셔서 LED 헤드램프를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턴 시그널, 방향 지시등이라고도 하죠. 전방에 있는 방향 지시등이 일반 전구 타입에서 LED로 바뀝니다. 사실 저는 외장 디자인에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운전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LED 방향 지시등으로 깜빡거리는 차가 일반 전구 타입인 차보다 확실히 더 구분이 잘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안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인테리어 가죽의 경우 플럼 컬러, 자주색, 자두빛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보기에는 꽤 괜찮은 가죽 컬러로 변경됩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의 경우 전동 시트로 바뀌면서 허리 지지대도 추가됩니다. 허리 지지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장거리 운전을 해보면 바로 알게 됩니다. 허리를 딱 알차게 지지해주는 게 얼마나 운전 피로도 저감에 도움이 되는지를요. 뒷좌석 역시 열선 시트가 적용됩니다. 이로써 어느 정도 패밀리카의 구색은 맞춰졌다 볼 수 있는데요. 뒷좌석을 위해서 에어벤트도 같이 적용됩니다. 2열로 공기를 직접 보내주는 에어벤트는 패밀리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필수 옵션입니다. 이게 왜 있어야 하냐면 여름이나 겨울에 4인 가족이 차량에 탑승했을 경우 2열 에어벤트가 없다면 1열이야 송풍구가 많아서 금방 온도가 올라오지만 뒷좌석의 경우 바람이 바로 오지 않기 때문에 1열보다 늦게 온도가 맞춰집니다. 거기다 1열에만 계속 온도를 맞추기 때문에 차량 내부의 공기가 균일하게 맞춰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2열 에어벤트가 있다면 이런 문제 전부 다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뒷좌석에 아이나 어르신을 태우실 분들은 에어벤트는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오디오의 경우 일단 후방 카메라가 같이 따라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요즘 들어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의 경우 점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된 업데이트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요상하게 박혀있던 오디오 데크가 빠지고 8인치 액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부 센터페시아 디자인도 꽤 멋있어집니다. 단점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겨우 LED 헤드램프랑 디스플레이 오디오 넣어주고 200이나 더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아마 노블레스 등급까지 오신 분들은 노블레스 자체가 좋아서 올라오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냥 부가적인 옵션들을 프레스티지에선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머리끄댕이 잡혀서 그냥 올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놈의 하이 컴포트, 하이테크, 보스 오디오 때문에 결국엔 노블레스로 와야 합니다.
하이 컴포트와 하이테크는 뭐 취향의 영역이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요. 보스 오디오와 10.25인치 유보 내비를 묶은 건 도대체 뭘까요? 이거 인질인가요? 보스를 달라면 유보를 달아야 되고, 유보를 달라면 보스도 달아야 됩니다. 인질도 이런 인질이 따로 없어요. 제 생각에 셀토스는 영원히 기억될 차는 맞습니다. 뭘로 기억이 되냐고요? 역대 기아차 중에 노블레스로 가장 인질극을 잘하는 차로요. 이로써 1부 등급별 옵션 설명은 끝이고요. 2부 최상의 가성비 조합으로 넘어가기 전에 셀토스의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셀토스는 소형 SUV입니다. 하지만 베뉴, 스토니카 같은 낮은 가격에 실용적이고 연비 좋은 차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 크기가 아닌 디자인과 옵션을 차별화해서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차종에서나 느낄 수 있는 고급 옵션을 장착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기와 파워트레인에서 동급인 코나나 소울에게는 없는 뒷좌석 에어벤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같이 고급 옵션들이 셀토스엔 존재하는 겁니다. 셀토스 비싸요. 비싸긴 한데 스포티지나 소렌토 같이 큰 차는 필요 없고 작은 차에 알찬 옵션을 원하는 사람을 타겟으로 만든 차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파고의 번역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안 되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